최근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이나 비선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비사업 현장은 선호 지역보단 비선호 지역, 외곽 지역에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망한다면 앞으로 서울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중에서 사업성 보전 개수는 현재 많은 곳에서 적용되며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성 보전개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전개수 적용으로 각 구역 사업성 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보전개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전개수를 적용해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최대 20%까지 가능했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분양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증가하고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용적률이 줄어들어 부족한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그림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사업성 보전개수 적용 예시도입니다. 왼쪽은 사업성 보전개수 적용 전, 오른쪽은 적용 후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전개수가 적용되기 전 용적률을 살펴보면 허용 용적률 최대치 20%를 받았을 때 분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275%, 임대주택 용도의 용적률은 25%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성 보전개수 최대치 2를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허용 용적률은 20%에서 40%로 늘어나게 되고, 이때 분양 용적률은 285%, 임대주택 용적률은 15%로 변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임대주택 용적률이 줄어든 만큼 분양주택 용적률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분양주택 용적률만 증가하는 것보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임대주택은 건설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그 용적률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성 보전개수 적용이 사업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성 보전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성 보전개수는 공시지가 보전개수에 알파값, 베타값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 보전개수라는 건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사업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로 나눈 값인데요. 만약 내 사업 대상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다면 사업성 보전개수를 1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최대 2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300만원, 그리고 사업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가 200만원일 때 사업성 보전 개수는 1.5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사업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은 3이 나오지만 최대 개수 적용이 2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 보전 개수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값과 베타값은 대지면적 보전 개수와 세대밀도 보전 개수인데요. 이것은 현재 재건축만 해당이 되고 재개발은 향후 베타값 반영만 추가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서울시의 평균 공시지가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는 매년 정비사업 사업성 보전개수 산출을 위한 평균 공시지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 공시지가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은 제곱미터당 727만원, 재개발은 596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 727만원보다 평균 공시지가가 낮을 때, 재개발은 596만원보다 낮을 때 보전개수를 1 이상 적용받아 분양 용적률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성 보전개수 적용으로 실제 정비사업 구역들의 사업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1월 사업성 보전개수 적용 첫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금천구 시흥 1동, 노원구 상계동, 구로구 온수동 총 3곳으로 땅값 자체가 낮아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라 모두가 예상하던 곳이죠. 하지만 이번에 사업성 보전개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흥 1동은 보전개수 1.88을 적용받아 허용 용적률이 기존 대비 17.6% 늘었고,
상계동은 1.96, 온수 대응은 2.0을 적용받아 기존 대비 20% 가까이 인센티브 용적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정계수 적용으로 분양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증가해서 조합의 매출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출의 증가는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분양 세대가 실제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담금 감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 확정된 재개발 구역들인데요. 모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구역들이고 이제 곧 정비구역으로 고시될 구역입니다. 총 8곳에서 평균 13.94% 용적률이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증가한 분양주택은 평균 78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앞서 분양으로 판매할 수 있는 주택수가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각 구역별 차이는 있지만 최소 3,100만원에서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분담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대략 5,6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이처럼 사업성 보존계수 적용은 땅값이 저렴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서울 외곽 지역 혹은 비선호 지역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분담금 감소의 규모가 조합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 맞는 말입니다. 사업성 보존계수 적용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최근 신규 정비 구역들을 보면 도시계획 규제 지역이 아닐 경우 종상향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을 제정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고 있죠. 이처럼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법 제정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죠. 따라서 모두가 끝났다며 외곽 지역 혹은 비선호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 사각지대의 사업성이 앞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